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류 검출과 정정, 그리고 페리티비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오류 검출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페리티비티를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에 관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오류라고 하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오류라고 하는 건 디지털 데이터를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전송을 할 때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즉, 어차피 이진 코드니까 0을 전송했는데 1을 전송을 했는데 0을 이렇게 잘못 중간에 노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되는 현상을 데이터 에러,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비트씩 보통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바이트 혹은 패킷의 단위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즉 하나의 데이터 패킷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비트가 있을 수 있는데 오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단일 비트 오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버스트 에러, 연집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 중에 오직 하나의 비트만이 1에서 0 혹은 0에서 1로 변경되는 경우에 에러가 발생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전송한 데이터는 0000, 0010을 전송을 했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중간에 0이 하나가 1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오류가 발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수 있는데 보통은 노이즈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비트가 오류가 나는데 반해서 연집 오류라고 하는 건 두 개 이상의 비트들이 연속해 가지고 1에서 0, 0에서 1로 서로 뒤바뀌는 것들이에요. 즉 여기처럼 데이터를 꽤 길게 보냈죠. 근데 받고 나서 보니까 중간에 비트들이 한 개의 비트만 체인지가 된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비트가 깨져버린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번개가 많이 치는 날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이 삑삑삑삑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하나의 차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에서 동시에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어쩌면 전원 스위치를 껐다 켰을 때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여러 개가 동시에 변경되는 현상들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어쩌면은 오류에 의해서 발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디지털 시스템들은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그 오류를 발생됐는지 여부를 검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느 위치에서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라고 하면 간단하죠. 0은 1로, 1은 0으로 변경해주면 오류의 정정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오류를 찾아내거나 정정하는 건 늘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단지 비용이 들 뿐이에요. 즉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가장 쉽게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찾는 방법은 두 개의 데이터 패킷을 동시에 보내서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 보면 되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두 배로 보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적은 비트들을 데이터하고 함께 보내서 이 보낸 데이터에 오류가 생겼는지 생기지 않았는지 찾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류는 늘 발생될 수도 있고 조금 비싼 알고리즘들을 쓰면 정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출과 정정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오류 검출만 합니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수신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 안에 0은 1로, 1은 0으로 뒤바뀐 비트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만 찾는 걸 우리가 오류 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류 정정의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서 오류가 발생되었는지를 찾고 0은 1로, 1은 0으로 반전시켜주는 것까지 수행을 했을 때 오류 정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오류 검출이라는 건 송신자가 수신 측으로 전송 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동안
보통은 노이즈 혹은 다른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오류들을 감지할 수 있는지. 자, 감지하고 나면 오류 정정을 할 수 있어요. 원래의 데이터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데 오류 검출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 반복 요청 AR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류가 발생되었으니까 보낸 데이터 패킷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오류 정정을 이용해서 오류 검사를 발생됐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ARQ, 자동 반복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경우는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데 수신 측에서 받은 데이터들을 검사를 하고 나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데이터의 순서가 좀 꼬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보내는 데이터의 오류 정정 코드를 더 추가해서 보내서 단순하게 오류 검출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많은 비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인코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나면 수신 측은 디코딩을 한 다음에 오류의 위치를, 오류가 발생됐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발생되었다면 오류 위치를 찾아요. 그리고 스스로 정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전방 오류 정정, Forward Error Correction, FEC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요거 두 가지를 섞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페리티 비트를 추가를 하는 방식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패킷을 전송을 하고 나서 오류가 발생됐는지 발생 안 됐는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정정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트들을 보내야 되는데 요 페리티 비트는 단지 하나의 비트만을 추가를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간단하게 구현은 가능하지만 단점은 그 반대, 보통 싼 알고리즘들이 뭔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쉽게 구현은 가능하지만 단지 그 보낸 데이터 패킷 안에 한 개의 비트만 오류가 난 경우에만 검출이 가능하고 여러 개가 된 경우에는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페리티 비트는 미리 송신 측하고 수신 측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때 페리티 비트라고 추가적인 한 비트를 더 추가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비트는 0입니까? 1입니까? 라고 하면 정해지진 않았어요. 대신 규칙은 내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 즉 여러 개의 비트가 있는데 그 중에 1이 짝수개로 들어가게 할 건지 아니면 홀수개로 들어가게 할 건지 그것만 결정을 해줍니다. 짝수 페리티라고 불리는 건 전송할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개로 맞출 수 있게 페리티 비트를 0이나 1을 넣어주는, 추가해주는 거예요. 홀수 페리티는 반대로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될 수 있게 0이나 1을 추가해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0, 3, 4, 7, 뭐 요와 같은 이진수가 있다 가정을 합시다. 7비트로.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짝수 페리티를 먼저 살펴볼까요? 즉, 짝수 페리티라고 하는 건 내가 전송할 데이터 안에 1의 개수가 짝수개라는 거예요. 0, 2개, 4개, 6개, 8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 제로라고 하면 1의 개수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때 원래 보내야 될 데이터는 7비트인데 추가적으로 페리티 비트 1비트를 포함을 하는데 이때는 0을 집어넣습니다. 즉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8개로 늘어났죠. 근데 이 8개 비트의 데이터 안에는 1의 개수가 한 개도 없어요. 짝수 페리티를 쓴 거죠. 또 3을 보면 여기는 요와 같은 데이터라고 하면 1의 개수가 3개죠. 자, 그러면 1의 개수가 3개인 데이터에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 1의 개수를 짝수개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페리티 비트에 1이라고 추가를 하면 원래 있었던 데이터
셋에 있었던 3개의 1과 그리고 페리티 비트를 통해서 추가한 1, 즉 1의 개수가 4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요. 1의 개수가 원래 데이터 안에는 4개가 있어요. 그러면 페리티 비트에는 0을 집어넣어서 8비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1의 개수가 짝수계로 받으면 데이터가 오류 없이 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올 1, 즉 1이 7개예요. 그러면 이때 짝수계로 만들려고 하면 요 페리티 비트를 1로 세팅을 해줘서 8개의 비트를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낸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비트, 페리티 비트라고 불리는 한 비트를 추가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페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1의 개수를 방금 설명한 것처럼 짝수계로 만들 수도 있고 또 1의 개수를 반대로 홀수계로 만들 수 있어요. 볼까요? 올 제로라고 하면 1이 하나도 없죠. 홀수계로 만들어야 되니까 페리티 비트에 1을 넣어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3개라고 하면 1의 개수가 3개, 원래 데이터셋에 3개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원래 홀수계니까 이때는 페리티에 0을 세팅을 해주고 4개가 있었습니다 원래 데이터 비트에 그러면 이때는 짝수계니까 홀수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페리티 비트를 1로 세팅을 하고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원래 처음에 송신 측과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짝수 페리티를 쓸 건지 홀수 페리티를 쓸 건지. 자, 짝수 페리티를 썼습니다 라고 하면 전송받은 데이터 8비트를 보고 1의 개수가 짝수계만 되면 오류 없이 왔습니다. 만약에 홀수계가 됐으면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겠죠.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자, 기호, 숫자 등을 이야기를 할 때 아스키 코드라고 7비트로 표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A, B, C, D 이와 같은 식으로 있을 때 원래 값은 7비트 값이에요. 근데 짝수 페리티를 쓸 때, 홀수 페리티를 쓸 때 요 1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한 한 비트의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한 열의 페리티를 사용을 하면 오류가 어디서 발생됐는지는 모르지만 단지 오류가 1개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2D로 이용을 해서 페리티를 2D로 이용을 해서 어느 위치에서 오류가 발생됐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즉 병렬 페리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 7비트짜리 데이터셋을 7개를 전송을 하는 경우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비트 데이터를 8개를 전송을 하는 즉 64비트를 원래 전송을 해야 돼요. 근데 페리티 비트를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8개 보낼 데이터에 마지막 아니면 처음에 페리티 비트를 추가를 하죠. 0의 개수, 1의 개수를 짝수 혹은 홀수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 한 행에만 페리티 비트를 추가한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전송을 하기 전에 8x8, 즉 64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행으로도 페리티 비트를, 그 다음에 열로도 페리티 비트를 추가를 합니다. 즉 행은 요 행 안에서 1의 개수가 짝수계인지 홀수계인지 미리 정해진 규칙대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열에 대해서는 요렇게 맨 마지막 열에 각각의 맨 마지막 행에 각각 열마다 페리티 비트를 추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64개를 페리티 비트를 더 추가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자 9개의 비트에 9개의 열이 수신 측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이걸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각각의 페리티 비트들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으로 검사를 합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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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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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요 행에만 오류가 발생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각각의 열마다 순서대로 1열에 대해서, 2열에 대해서 오류 검사를 페리티비트 체크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열에서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라고 알게 되면 이제는 어느 위치에서 오류가 발생됐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즉, 오류가 발생됐던 행, 오류가 발생됐던 열,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비트가 바로 에러가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류를 정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제 어느 위치에서 발생됐는지 알았으니까 정정은 간단하죠.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오류를 정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